김중호 부동산 TV 제 122회 방송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 평범한 땅 부자의 비밀 노트라는 주제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신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SOC 사업, 광명 서울 고속도로라든지 신안산선, 월판선 같은 전철, 이런 SOC 사업은 최소 7년에서 20년 정도 검토된 사업들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17개 부처 간에 협의된 사항이고, 또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산림청 등하고도 긴밀하게 검토된 겁니다. 광명시형 테크노밸리가 24년경 되면 활성화가 됩니다. 박달 스마트밸리는 2025년에서 27년경 되면 활성화가 됩니다. 광명에서 서울 강서간 고속도로, 또 GTX A, B, C 사업, 이러한 사업들은 전부 다 국책 사업이죠. 설계 용역 하는 데만 무려 7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광명 서울 민자 고속도로, 즉 주식회사 서서울 고속도로입니다. 2024년 5월에 완공이 됩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업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신안산선, 월판선, 광명시형 테크노밸리, 박달 스마트밸리, 학원, 공공, 주거단지 등이 다 그때 맞춰서 다 몰려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이 광명 서울 민자 고속도로는 광명에 있는 2.8km 구간에 광명 JC, 가락 IC, 가학 IC, 가학 JC 등 3개의 나들목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구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1인 가구, 금년도 8월 30일자 신문기사에 1인 가구가 무려 34%를 상회한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월판선은 경기 서남부권과 동남부를 직접 관통 연결하는 그러한 큰 사업입니다. 기업은행 직원 A씨는 대출을 76억 받아서 집을 무려 26채를 구입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본주의는 돈이 신분의 척도가 되고 자본이 제일인 그런 사회죠. 판교 아파트 값이 송파구 시세를 초월했다고 합니다. 프레지오 그랑벌 98평방미터 39평형이 평당 5,500만원, 21억 7천을 찍었다. 또 판교에 있는 알파돔 시티 알파리움 1단지가 142평방미터가 24억 8천만원을 찍었고, 북들 7단지 휴먼시아 엠파트 아파트가 108평방미터가 18억 4천을 찍었다. 판교 테크노밸리 20만 평에 1259개의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4차 산업 일자리가 무려 6만 5천 개가 생겨 있습니다. 2019년
GDP가 무려 107조를 돌파했습니다. 광명시형 박달 테크노밸리가 209만 평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도 4차 산업 일자리가 무려 26만 5천 개가 생기게 됩니다. 최근 또 신문에 카카오 게임즈 주식 청약에 개미들이 무려 59조를 청약했다고 나왔습니다. 경쟁률이 1524대 1이라 1억을 넣은 사람이 한 주에 24,000원인데 6주밖에 배정이 안 되답니다. 6주 해봐야 14만 4천원이에요. 대부분 돈들이 58조 이상이 이제 다시 환불이 되죠. 지금 돈이 갈 곳을 잃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역세권 입지가 최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한국 부자들은 80%가 부동산으로 자수성가를 했고 20%는 자기 사업과 주식으로 자수성가를 했답니다. 상권이 8시간 지속되는 상권하고 24시간 돌아가는 상권이 두 가지가 있다면 어느 곳이 장사가 잘 될까요? 물론 당연히 24시간 돌아가는 상권이 장사가 잘 되겠죠. 공무원이나 연예인들 100%가 일반인들보다는 정보를 접하기가 좀 더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라디오 스타 프로그램에 송승헌 씨가 나와서 자기는 빌딩 부자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구입한 빌딩 시세 차익으로 130억이 올랐다고 했습니다. 송승헌 씨요. 서장훈은 200억대 빌딩 부자고 전지현 씨는 삼성동 공항터미널 맞은편 건물을 325억에 샀는데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과 삼성중앙역 대로변 코너에 있는 건물로서 인근에는 현대 GBC 즉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있습니다. 또 배우 하정우 씨는 종로 건물을 73억에 매입했고 방이동 건물을 127억에 샀는데 두 개 합하면 200억이죠. 이 건물들은 대출이 50억이 넘는답니다. 그만큼 한정우 씨의 신용도가 높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병헌 씨는 영등포의 지하 2층 지상 10층 건물을 가족 법인 명의로 샀는데 260억대의 건물이라. 권상우 씨도 서울 등촌동 건물을 대출 240억 현금 40억을 투입해서 280억대의 건물주가 되었답니다. 강용석 변호사, 과거 국회의원도 했죠. 판교 신도시 개발 전에 2003년도에 땅을 구입했습니다. 44평에 1억 2천만 원. 그런데 이 땅이 무려 15억대가 되었다고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더 높은 가격이 되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서 강용석 변호사의 땅이 도로와 인접하게 되었으며 무려 15억까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강 변호사는 투자 노하우로 도시 계획을 먼저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지식과 정보로 개발이 되기 전 정보가 돌 때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서 큰 수익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지방의 모 도청 공무원들이 신도시에 인접한 군유지를 도청 공무원들에게 헐값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했습니다. 모 군청에서 평당 11만원에 그 땅을 사들였는데 이 땅값은
당시에 평당 40만 원이었으나 이곳이 사업지구로 선정되어서 1년 만에 7배가 되었다. 34명이 공동명의로 매입을 해서 했는데 전부 다 공무원들입니다. 신도시 진입도로가 예정된 부지라서 실제 시세 차익은 엄청나다고 부동산 관계자들에게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개발 호재가 있는 땅의 가격은 일반적인 땅과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다음 5% 미만 미래 개발될 땅에 투자를 하라. 신도시는 농지 위에 만들어집니다. 한국의 국토 70%는 임야로서 동쪽에 위치하죠. 동고 서저입니다. 서쪽에는 김해평야나 당진 등 농지가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역이 들어설 곳 5% 미만인 곳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첫 투자 시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라. 이렇게 권유합니다. 성실하고 또 진실한 분의 자문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문은 성공을 예약해 줄 것입니다. 둘째, 시세보다 15% 이상 싸게 나온 물건을 급금매라고 합니다. 토지는 20에서 30% 싸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금매의 특성상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행운의 정보를 얻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0년에서 20년 사이로 추진되는 국토 종합개발계획 사업은 하나씩 완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한국의 땅은 폭등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 급등하는 지역에 투자하는 게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토지 가격은 땅을 밟는 사람의 숫자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향후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세종시, 또 10개의 혁신도시가 들어가는 곳, 또 인천공항, 평택항, 평택미군 기지 등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부자들은 부동산 개발 정보에 능통하다. 국철이나 전철계획, 경전철계획 등 이러한 게 있는데 우리는 검토만 하지 말고 직접 시장에 진입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주도하는 사업, 즉 삼성전자나 한전, SK, LG전자 등 또 포스코 같은 그런 대기업 사업지 옆에 투자하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부 주도 국책 사업에 투자를 하라. 소문 단계, 착공 단계, 완공 단계, 국책 사업은 기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만이 성공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역세권. 역세권 투자는 빠른 이동성, 접근성,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요망합니다. 역세권 주변은 고밀도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특히 강남 3구로 연결되는 노선의 가치가 높습니다. 일곱 번째, 빠르게 행동해야 된다. 좋은 매물이라고 판단되면 재빨리 매수 의사를 밝히고 그리고 계약금을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저평가된 토지를 꼭 잡고 싶으면 계약서를 쓸 때 중도금 조항을 더 넣어야 됩니다.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넣으면 계약 해지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여덟 번째, 투자 관심 지역의 동향을 늘 체크해야 됩니다. 좋은 매물이 나오면 매수해서 장기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그 땅을 가지고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홉 번째, 나는 골프 치러 가는 대신
부동산 세미나에 가고 또 강연을 들으러 간다. 나는 주말에 골프 치러 가지 않고 땅 보러 간다. 나는 무엇보다 땅 보러 가는 게 좋았다. 땅을 보러 가면 돈 되는 정보들이 즐겁게 해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김정호 부동산 제122회 TV 방송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였습니다.